주나라 시대 때 모공정, 이제 오늘 1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거 임금왕이거든요. 우리 이걸 전서하고 기필이, 전서는 이 기필하면은 완전히 핵이 딱 이렇게 동그랗게 되도록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근무는, 기필은 여기만 하되 그냥 바로 총 넣는 거, 붓끝이 약간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맛이 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전서하고 또 조금 맛이 틀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금왕자입니다. 요 글이 같으면 구슬옥이라 했죠. 전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려올 때 그냥 우리 전서 같으면은 이런 맛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더 약간 뭐라 할까요? 좀 터프하다. 뭐 그런, 이거는 우리 글씨에 그런 용어는 없죠. 뭐 터프 이런 건 없는데, 전서는 좀 이래 정하다면은 요거는 조금 덜 정하지 않는 그런 마술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가틀작자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필이 보면은 약간 이래 가볍죠, 이렇게. 전서보다는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약간 빨라요. 빠른 대신에 이게 이제 원필입니다. 원필이고, 그런데 기필이
전서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바로 전서 같으면 이게 완전히 붓이 딱 대대로 보고 오는데 건문 쪽은 그냥 바로 이렇게 쭉 오는 맛, 그런 게 조금 틀립니다. 이자는 가로 월자고요. 요런 부위는 이제 전사하고 다 똑같겠죠. 와서 방향 전환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와서 방향 전환하고 한 번 더 하는 거, 그런 맛요. 이런 거 다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아비 부자입니다. 아비 부자거든요. 와서 방향 전환하고 방향 전환하고 또 와서 방향 전환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방향 전환 방향 전환 해서 가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건문을 배우시되 건문을 배운다 하지 마시고 붓 운필법을 배운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벙어리 엄자거든요. 밑에 요거 말씀원입니다. 요자가 말씀원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도록, 그리고 방향 전환되고, 예, 이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붓이 오도록. 이자는 안이불자죠. 자, 이제 전서 같으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제 삼각형 형태로 되었죠. 그래서 전서보다는 약간 좀 직선이면서 글씨 송 속도가 조금만 빠르면 됩니다. 이거는 현자요. 나타날 현자. 여기 이제 이런 핵이죠. 이 핵인데 와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위도 작지만 여기 방향 전환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방향 전환 방향 이런 식으로. 예. 이자는 걸을 문자입니다. 이런 맛. 약간 이런 맛. 전서 같으면 이거보다 속도가 좀 더 늘려야 되겠죠. 건문은 조금 더 빨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미세하게나마 이 정도는 우리가 방향전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같은 굵기로 쓰면은 이게 안 됩니다. 말해서 조금 이렇게 핵이 굵어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붓을 약간 드는 맛으로.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돈필과 제필이 있다고 그랬죠. 돈핵은 제필로 쓰고 제핵은 돈필로 쓴다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이런 가는 핵은 누르면서 써줘야 되고 이 굵은 핵은 들면서 써줘야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굵은 핵은 잘 누르면서 써줘야 되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래야 돈핵을 제필로 써야 핵이 둔하지 않고 제핵은 돈필로 써야 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고 이 모공정에 우리 이제 건문은 전서와 또 좀 쓰는 맛이 좀 틀리고 그렇다고 또 막 빨리 쓰면 되지 않고요. 써대 붓에 붓이 이 종이를 지나가는 그 느낌을 다 소화하면서 써줘야 됩니다.
예, 모공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는 호반부자입니다. 호반부자고요. 이게 이제 건문하고 전사가 차이점이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전사 같으면 수평으로 갔을 거예요. 건문이다 보니까 약간 기울었죠. 기울었고 원래 이 필수는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하고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핵을 먼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와서 방향 바꾸는 거. 그 깊이를 약간 가볍게 하는 거. 예. 이제 각골 같으면 바로 각골은 보통 노봉이 많거든요. 이거는 여기 바다에 가볍게 하는 거. 그런 차이. 이런 것도 와서 여기서 방향 전환하는 거. 요 부분에서 방향 전환하는 거. 그 다음 이런 것도 쭉 오지 마시고 여기 한번 멈춰 주시고 멈추고 여기 다음 올 핵을 내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멈추고 그런 걸 하나 참고하시고요. 이게 임금 황자입니다. 황. 원 할 때는 방향 붓 꼬이는 데마다 다 해주면 됩니다. 한 번에 다뤄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요. 예. 요런 점은 이 전체 핵보다가 더 공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체중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늘 천자고요. 건문의 위에 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한일 맞추는 거.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냥 이거 아니고요. 이쪽으로 딱 망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클 홍자거든요. 필수는 이거 붙고요. 그래서 요런 부위에 다 방향전환 해줘야 되겠죠. 방향전환해서 해주고요. 요런 부위. 이전에 실을 염자입니다. 싫다 할 때요. 여기 옆에 이제 개견자죠. 개견자인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오고요. 물론 여기 방향전환 해줘. 와서 여기서도 방향전환하고. 예. 여기서도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하고. 요런 부위예요. 이거는 지금 성문에 보면 그걸로 나옵니다. 그 골자인데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래를 구자 같는데 일단 성문에는 그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큰 덕자고요. 이런 부위 우리 그 볼견도 이렇게 쓰거든요. 볼견은 이렇게 이랬습니다. 볼견을 쓰는데 요거는 위에서 해주고 받아주고요. 이렇게. 요 앞에 두인변은 있고 요거는 이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심자고 이거는 두인변이고. 그때 당시 이게 기원전 700, 800년대 글씨거든요. 기원전. 지금부터 그러면 한 2007, 800년 전에 글씨잖아요. 그때도 이제 건덕자 같은 별 변환이 없죠. 이거는 짝배자죠. 이제 배필할 때요. 이거 뭐 별 문제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건문은 이때 요 방향전환, 요 방향전환, 요 방향전환, 이 방향전환, 이 방향전환. 그래서 요런 그 방향전환을 정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건문하면 좀 글씨 좀 할달합니다. 전서보다는 할달하고요. 제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 다음에 이제 혹시나 작품 같은 거 할 적에 응용하면은 참 재밌습니다. 모공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제는 나자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은 이제 제 소리도 이제 다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럼 방향전환 이거요. 이게 방향전환 하지 않고 이 얘기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랬다 이랬었는데 뭐 그 나타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봉이란 말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편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편봉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척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글씨는 중봉으로 쓰라 하잖아요. 중봉 아니면 글씨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편봉은 이제 이래 쓰는 거죠. 척봉은 이렇게 이제 보통 완전히 누르고 이래 쓰는 척봉이라 하거든요. 이건 뭐 평봉보다 오히려 더 심하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 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척봉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의를 쓰려면 붓을 이렇게 놓죠. 이게 척봉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붓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근데 중봉은 반드시 척봉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일처럼 이랬을 때 이 척봉의 현재 상태가 다시 중봉으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예. 요 상태가 척봉이지만 중봉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편봉은 아예 이래가 바로 이래 쓰는 걸 편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봉과 편봉과 척봉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척봉이 없이는 중봉이 안 되잖아요. 전서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와서 붓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면 이렇게 오거든요. 이 상태가 척인 상태. 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와서 공중에서 들어와서 붓을 이제 역입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래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척봉은 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중봉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편봉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핵이죠.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 뭐 일반적으로 쓸 때 뭐 그 서당끌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편봉으로 쓰잖아요. 막 이래 갖고 막 이래 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검문하고 뭐 제가 자꾸 검문 전서든 모든 핵마다 자꾸 방향전환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중봉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해보면은 그다음에 중봉으로 글씨를 쓰면요 하루 종일 써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글씨 많이 썼다고 여기 뭐 손에 그 굳은 살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붓은 진둥만둥이거든요. 붓은 아무런 진에도 힘이 없어야 돼요. 힘이 없어야 되고 힘이 없대 얘는 경고해야 됩니다. 꽉 잡는 거하고 경고한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날까지 글 써도 어디 뭐 손가락 굳은 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써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고하되 힘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팔 전체가 아무 힘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힘이 없이 단지 요 붓 끝에만 힘이 가야 됩니다. 붓 끝에만 힘이 가야 내 마음을 여기에 전달할 수 있거든요. 글자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방향전환 하라 하거든요. 와서 방향전환. 예. 여기 와서 부딪힐 때 방향전환. 예. 요건 이설율자입니다. 이건 주 할 때 두루주자, 주나라 주자고요. 여기 뭐 별 어려움이 없고요. 이거는 가슴 엉자입니다. 응자요. 여기 이제 세추거든요. 세추 할 때도 여기서 방향전환이죠.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여기 또 방향전환이잖아요. 방향전환 나가고, 예. 요래 날 여기서 멈추고 나가고, 여기서 나가고,
이런 걸 여기서도 방향 전환 해주고요. 여기서 멈추고 이렇게. 이게 세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문을 써보면은 이때 벌써 한자 형태가 크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대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시황 때 이제 소전이 완성되잖아요. 소전이 완성되는데, 이때 보면은 거의 벌써 글자가 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현재 글자하고 뭐, 물론 어떤 건 차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는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수. 요런 거 이제 여기 할 때 이 핵을 먼저 하고 가운데를 먼저 끊고 이쪽을 하고 이쪽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큰 대자고요. 이 자는 목순명자입니다. 목순명자거든요. 자, 요런 거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하나 참고하세요. 이런 핵을 하실 때 내려와서 이쪽으로 방향 틀잖아요. 방향 바꿔서 여기도 이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양쪽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래 해놓고 여기서 이래 들어가 버리면은 이 좌우 대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대에서 여기서도 이쪽에 시작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좌우 대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거느릴 솔자예요. 거느릴 솔. 자, 요런 거 할 때도 이쪽 방향 들죠. 이쪽 여기서 방향 들죠. 여기서도 같이 내려와서 이쪽 이렇게 여기서 방향 전환, 다시 와서 방향 전환하고 여기서 와서 다시 방향 전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물론 방향 전환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자꾸 방향 전환 하는 것은 붓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붓만 마음대로 운용한다면은 뭐 못 쓰는 글자가 없잖아요. 글 형태는 각자 개성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만약에 모국령 쓴다 모국령처럼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술은 각자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붓 사용법을 잘 익히세요. 익히시면은 어느 날 붓만 들면 아무거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이 모공정 이 번호가 4번입니다. 4번인데 5번을 썼습니다. 5번이 아니고 모공정 4번. 예. 4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모공정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회자에 이 첫 핵과 두 번째 핵에 이게 이제 하실 때요. 기필하면서 오면서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수필할 때 이러한 모양을 오른쪽에도 같은 모양이 나면 여기서 기필을 같은 방향에서 해주고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이 대칭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자, 안이불에서 불자에서 첫 핵, 요 두 번째 핵은 그대로 그냥 방향전환 없이 와도 됩니다. 이것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먼저 내리꺾고 왼쪽 배열할 때 이거는 기필하면서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기필하면서 방향전환, 그리고 붓을 그대로 움필하는 거. 그래야만이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뜰정자의 가운데 보면은 먼저 수핵을 내리꺾고, 이건 핵을 안 하고 점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점 한일에 축수판을 했죠. 기필과 수필. 그리고 마지막 핵을 할 때 내려오면서 전하고 절, 전하고 절해서 완전히 붓이 중봉으로 갖추어지면은 그대로 기필을 합니다. 선전, 후절, 선전, 후절. 우리 글씨선 중에서는, 글씨선은 그 선에, 우리 서예는 선의 예술을 하거든요. 선. 선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 질감이 어떠느냐 따라서 이제 글씨를 우리가 보통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계속 운필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 선의 질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 질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이, 원래 글씨에는, 서예에는 직선획도 없고 곡선획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그 허리하고 그 엉덩이 선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와서 기필하면서 선전하면서 방향전환, 다시 선전하면서 방향전환하고 붓이 중봉으로 되면은 수필하는 거. 이러한 그 곡선 부분은 그 방향전환 2번, 3번씩 해줘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망자인데요. 이건 앞에 설명드렸죠. 처음에 회자에서 내려오면 수핵으로 내려오면서 선전해가지고 절 방향전환하고 또 한 번 더 해서 방향전환해서
두 번째 핵도 같이 수필, 수핵으로 내려와서 선전, 다시 방향전환, 절, 다시 선전해서 방향전환. 그래야만이 양쪽에 선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요. 같은 자가 한 지면에 나올 때, 그거는 완전히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앞에 불자하고 뒤에 불자 차이점이, 두 번째는 이 옆에 이 핵을 좀 길게 했죠. 가운데 선보다가.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이 한자인데요. 이게 그 문자를 양쪽에는 이제 서로 대칭하면서도 모양을 조금 다르게 했죠. 그런 곳을 참고하세요. 이 간자를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반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운필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세요. 자, 우에 첫 택을 하고 두 번째 걸 했습니다. 하고 세 번째 할 때 부딪힐 때 여기서 붓을 완전한 중봉으로 만들어주고 서서히 운필하면서 방향전환 하면서 수필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곡선적인 부분은 방향전환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운필법만 정확하게 익히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글씨를 어조서 우를 썼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공간을 두고 이렇게 짧게 한들 무슨 보기 싫은 거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운필이고 운필을 정확하게 하셔야만이 선의 질감이 또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그 법첩을 공부하시더라도 먼저 정확한 운필법을 익힐 것을 권합니다.
모공정 5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걸을 문자인데요. 자, 이 왼쪽 핵, 처음 왼쪽 핵 갈 때 안 보이거든요, 붓끝이. 그래서 붓을 방향전환하고 그대로 운필을 합니다. 그리고 수필할 때 해봉을 그대로 합니다. 오른쪽 핵을 할 때는 왼쪽 핵을 보면서 하세요. 이걸 왼쪽 핵을 보면서 하면은 좌우 대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부분에 5번째 갈 때 요 부딪히는 부분에서 붓을 중봉으로 다시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고반 무자입니다. 밑에 이 G 부분을 마지막 할 때 전, 절, 전, 절, 전, 절, 전, 절. 자, 우리가 지금 그 건문은 사용하지, 단지 우리가 여기서 운필법을 배운다 생각하시고, 혹시 건문을 좋아하신 분은 공부하시면 괜찮습니다. 불하에서 오른쪽에 첫 핵을 운필을 쭉 내려와서 방향전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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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을 못 쓸 때, 요 다음 핵을 할 때는 위에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와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 해야 양쪽이 대칭으로 같이 나옵니다. 이 빛광자인데요. 광자의 점핵을 그냥 절대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천천히 붓을 방향전환해서 수필하고, 오른쪽도 점핵을 쓰세요. 쓰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붓을 수필하고. 그냥 이렇게 막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요 위에 부분이 세추자거든요. 세추 할 때 2번째 핵이잖아요. 이러한 곡선은 방향전환을 몇 번이고 해줘야 됩니다. 몇 번이고 방향전환을 해서 핵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천 첫 핵에 이건 점핵을 했거든요. 점핵은 제가 한일의 축소판을 했잖아요. 한일의 기필해서 방향전환, 방향전환하고 바로 방향전환해서 수필하고, 이 점핵을 한일에 이 응축, 이 점핵이 됩니다. 이 자는 떳떳할 용자거든요.
행액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를 조금씩 다르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운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운필의 기본이 속도와 필압, 붓의 필압, 누르는 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방향 전환할지, 방향, 이 3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세 추에서 행획이 나갔을 때 일직선이 안 되게 해요. 이렇게 되든지 일직선은 일직선으로 같이 맞추면은 이거는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